토리몽. 토끼와 거북이. 안녕, 오늘은 코코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그럼 시작! 옛날 깊은 숲속에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마을이 있었어. 이 마을에는 날쌘돌이 토끼와 느릿느릿한 거북이가 살고 있었지. 토끼는 자신이 얼마나 빠른지 자랑하기를 좋아했고, 거북이는 조용하고 느리지만 꾸준히 움직이는 친구였지. 하루는 토끼가 거북이를 놀리기 시작했어. 거북아, 너처럼 느리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 거야? 나 같으면 순식간에 할 일을 다 끝낼 텐데. 토끼의 말에 거북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토끼야,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해. 비록 느리지만 꾸준히 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러자 토끼가 비웃으며 말했어. 그럼 우리 달리기 경주를 해볼까? 누가 더 빠른지 한번 보자고. 좋아, 토끼야, 대신 내가 이기면 더 이상 놀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래, 약속할게. 내가 이기겠지만 말이야. 둘은 그렇게 언덕 위 나무까지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됐어. 숲속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 구경했지. 모두들 화이팅! 설마 거북이가 이길 수 있겠어? 토끼가 당연히 이기겠지. 자, 출발! 출발 신호에 맞춰 날쌘돌이 토끼는 번개처럼 달려나갔어. 하지만 거북이는 천천히 느릿느릿 걷기만 했지. 아이고, 저렇게 해서 이길 수 있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는 멀리 뒤처진 거북이를 바라봤어. 저렇게 느려서 날 어떻게 이긴다는 거야? 낮잠 좀 자고 가도 이기겠는데? 그렇게 토끼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자버렸지. 한편 거북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걷고 있었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는 할 수 있어. 거북이는 조금씩 토끼를 지나쳐갔어. 토끼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지. 시간이 흐르고 거북이가 언덕 위 나무에 거의 도착했을 때 토끼가 깨어났어. 이런, 나 얼마나 잔 거야? 거북이는 아직 오고 있을까? 얼른 뛰어가자. 하지만 토끼가 다시 뛰기 시작했을 때 거북이는 이미 나무에 도착해 있었어. 숲속의 친구들이 모두 축하하며 거북이를 환영했어. 와! 거북이 대단한걸! 저 느린 속도로 토끼를 이기다니 어떻게 한 거야? 이야, 믿을 수 없어! 실망한 토끼에게 거북이가 말했어. 토끼야, 중요한 것은 천천히라도 꾸준히 가는 거야. 얼마나 빠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 거북이 넌 정말 대단하구나. 너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 미안해, 이제 너를 놀리지 않을게. 그렇게 토끼는 모두의 앞에서 거북이에게 사과했어. 그런 토끼에게 거북이가 말했지. 그래도 너의 그 날쌘 발도 참 멋있는 것 같아. 우리 모두 서로의 장점을 배워가자고. 그렇게 숲속의 친구들은 모두 즐겁게 웃었지. 내 이야기 어땠어? 거북이에게서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았지? 우리 모두 꾸준히 노력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원숭이와 개 싸움. 안녕, 오늘은 토토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그럼 시작. 옛날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어. 이 마을에는 개와 원숭이도 살고 있었지. 하루는 개가 강변에서 먹을 것을 찾던 중 주먹밥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 와, 주먹밥이다.
저거면 오늘 식사는 해결하겠는데? 그때 지나가던 원숭이가 주먹밥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개를 보게 되었어. 원숭이도 먹을 것을 찾고 있었지만 찾은 거라고는 먹지도 못하는 감씨앗밖에 없었지. 개가 찾은 주먹밥을 본 원숭이는 욕심이 생겼어. 주먹밥을 뺏어 먹어야겠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때 원숭이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 그래, 감씨앗으로 속여보자. 원숭이는 개에게 다가갔어. 안녕, 개야. 그 주먹밥 참 맛있어 보인다. 그런데 내가 더 대단한 걸 찾았지롱. 응, 넌 뭘 찾았니? 보여줄 수 있어? 원숭이는 이때다 하고 더욱 신나서 말했어. 난 감씨앗을 찾았어. 주먹밥은 한 번 먹으면 끝이지만 이걸 심으면 맛있는 감이 주렁주렁 열리지. 네가 원한다면 주먹밥과 감씨앗을 바꿔줄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개는 흔쾌히 대답했어. 그래, 그럼 내 주먹밥과 너의 감씨앗을 바꾸자. 좋은 선택이야. 자, 여기 감씨앗을 받으렴. 그렇게 원숭이는 손쉽게 개의 주먹밥을 훔칠 수 있었지. 감씨앗을 받아간 개는 정성스레 감나무를 키웠어. 시간이 지나 어느덧 가을이 되었고 감나무에는 맛있는 감이 주렁주렁 열렸지. 와, 드디어 맛있는 감을 잔뜩 먹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개는 나무를 오를 수 없어서 감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원숭이가 나타났어. 안녕, 개야. 오랜만이야. 맛있는 감이 주렁주렁 열렸구나. 안녕, 원숭이야. 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줄 수 있니? 그럼 감을 나눠줄게. 그 말을 들은 원숭이는 냉큼 나무 위로 올라갔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감을 떨어뜨려 줄게. 고마워, 원숭이야. 하지만 나무 위로 올라간 원숭이는 빨갛게 익은 맛있는 감을 전부 먹어버렸어. 이야, 너무 맛있다. 그러고는 덜 익은 감만 개에게 던져줬지. 원숭이야, 나에게도 잘 익은 맛있는 감을 던져줘. 원숭이는 개의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덜 익은 감만 던져줬지. 그러던 중 개는 감에 맞아버렸어. 혼자 감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원숭이의 속셈을 알게 된 개는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갔어. 이 못된 원숭이 언젠가 꼭 갚아주겠어. 집으로 돌아온 개는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 개의 친한 친구인 알밤, 벌, 절구가 개를 찾아왔지. 개는 새 친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 이 못된 원숭이, 우리가 원숭이를 혼내주자. 그래, 각자 방법을 생각해보자. 난 원숭이를 눌러버리겠어. 계획을 세운 새 친구는 원숭이가 없는 틈을 타 원숭이의 집에 숨어들었어. 알밤은 뜨거운 화로 속에 숨어서 원숭이를 기다렸지. 벌은 물통 뒤에 숨었고 절구는 지붕 위에 숨었어. 새 친구는 원숭이를 어떻게 혼내주려는 걸까? 잠시 후 밖에 나갔던 원숭이가 돌아왔어. 집에 돌아온 원숭이는 불을 쬐기 위해 화로 앞에 앉았어. 그 순간 아이쿠, 이게 뭐야? 무슨 소리였을까? 화로 속에 숨어있던 알밤이 터지면서 원숭이를 때리는 소리였어. 꽤나 따끔할 거야. 깜짝 놀란 원숭이는 이마가 뜨거워서 물통으로 달려갔지. 이번에는 물통 뒤에 벌이 원숭이를 마구 쏘았어. 원숭이 살려. 어딜 도망치려고? 집 밖으로 도망친 원숭이를 본 절구는 원숭이를 향해 굴러 떨어졌어. 아이고, 원숭이 죽는다. 맛 좀 봐라. 원숭이는 엉엉 울면서 도망쳤어. 도망치는 원숭이를 향해 친구들이 말했지. 원숭이야, 이제 욕심 부리지 마. 또 욕심 부리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어때? 아주 혼쭐이 났지? 이 말을 들은 원숭이는 새 친구가 개의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았어.
원숭이는 그 길로 개를 찾아갔지. 원숭이는 울면서 개에게 용서를 구했어. 개야, 정말 미안해. 이제 욕심부리지 않을게. 그래, 어디 한번 믿어보겠어. 그렇게 다음에 감나무에는 다시 맛있는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지. 이번에는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 맛있는 감을 따왔어. 개야, 여기 감을 따왔어. 같이 맛있게 먹자. 고마워 원숭이야. 덕분에 나도 맛있는 감을 먹을 수 있게 됐어. 이렇게 두 친구는 화해하고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지. 내 이야기 어땠니? 이 이야기에서 친구를 속이고 욕심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지? 우리는 친구를 속이지 않는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인어공주. 안녕. 오늘은 보리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그럼 시작. 깊은 바다의 인어왕에겐 7명의 딸이 있었어. 그중 막내 인어공주는 육지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많았단다. 바다 밖은 어떤 세상일까? 15번째 생일이 되자 그녀는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 바다 밖은 신선한 공기와 햇빛이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배 위에서 연애를 벌이는 왕자를 발견했어. 모두가 행복해 보였지. 왕자는 모두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였어. 인어공주는 어느덧 왕자를 좋아하게 되었어.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배가 심하게 부서졌어. 결국 배는 가라앉고 말았지. 바다로 떨어지는 왕자를 인어공주가 구해주었어. 왕자는 무사했지만 깨어나고 보니 누가 구해주었는지 알지 못했어. 어떤 여인이 나를 구해준 것 같은데 생각이 나질 않아. 나설 수 없는 인어공주는 슬퍼하며 용궁으로 돌아갔지. 그리고 가끔 혼자 물 위로 올라와 왕자의 모습을 지켜보았어. 왕자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인어공주는 왕자를 사랑했지만 사람이 아니라 다가갈 수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마녀가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얘기를 들었어. 인어공주는 마침내 마녀를 찾아갔어. 네가 나에게 목소리를 준다면 나는 너에게 사람의 다리를 주마. 그렇지만 왕자가 만약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너는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인어공주는 꼭 왕자에게 가고 싶었어. 인어공주는 마녀의 도움으로 사람의 다리를 얻었지만 걸을 때마다 큰 아픔을 느끼게 되었지. 아픔을 참으며 육지로 간 인어공주는 마침내 왕자를 만났어. 하지만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는 왕자를 구한 게 자신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 왕자는 인어공주를 좋아했지만 아내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지.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은 내 목숨을 구해준 그 여인이어야 해. 왕자는 어느 날 이웃나라의 공주를 만났어. 공주가 자신이 연애에 참석했던 여인이라는 걸 알게 됐지. 그리고 공주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여인으로 착각하고 결혼하기로 했어. 인어공주는 사라질 위험이 생긴 거지. 결혼식이 있던 날, 언니들은 인어공주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 마녀의 칼로 왕자를 찌르면 막내가 살 수 있대. 동이 트기 전까지 마녀의 칼로 왕자를 찌르면 다시 인어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 하지만 인어공주는 왕자를 찌르지 못하고 칼을 바다에 던져버렸어.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나을 거야. 그리고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말았지. 하지만 이상하게 그녀의 몸은 가벼워졌어. 인어공주는 바다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 물거품이 되어버린 인어공주는 바다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었어. 영원히 왕자님을 바라볼 수 있었지. 인어공주는 행복했어. 내 이야기 어땠어? 이 이야기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나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겠지? 성냥팔이 소녀. 안녕, 오늘은 코코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그럼 시작. 옛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
눈이 펑펑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지. 새해 준비를 하느라 마을 곳곳에서는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렸어. 행복한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이 마을에는 성냥을 파는 가난한 소녀가 있었어. 소녀는 눈이 펑펑 내리는 추위에도 성냥을 팔기 위해 나왔지.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아, 너무 추워. 소녀는 열심히 성냥을 팔았지만 아무도 소녀의 성냥에는 관심이 없었어. 아저씨, 성냥 사세요. 필요 없다. 아줌마, 성냥 좀 사주세요. 저리 비켜. 성냥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고 날은 점점 더 추워졌어. 성냥 바구니를 든 소녀의 두 손은 꽁꽁 얼었고 양볼은 빨갛게 물들었어. 어느새 소녀의 머리 위에 눈도 쌓여갔지. 소녀는 너무나도 춥고 배고팠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하지만 이제 길 위에는 사람도 거의 없었지. 골목길을 걷던 소녀는 옆집에서 새어 나오는 밝은 빛을 바라봤어. 집 안이 궁금해진 소녀는 창문으로 집 안을 들여다봤지. 집 안에는 한 가족이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었어. 엄마, 아빠, 너무 맛있어요. 역시 엄마 요리가 최고야. 여보, 음식 솜씨가 나날이 늘어가네요. 다들 맛있어하니 너무 기뻐요. 그 모습을 본 소녀는 너무나도 부러웠어. 나도 따뜻한 집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 너무 추운데 방법이 없을까? 그러던 소녀의 눈에 성냥이 들어왔어. 그래, 성냥이라도 붙이면 따뜻해지지 않을까? 망설이던 소녀는 성냥에 불을 붙였어. 그 순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소녀의 눈앞에 따뜻한 벽난로가 생겨났어. 와, 이게 뭐지? 너무 따뜻해. 그러나 성냥은 곧 타버렸고 눈앞의 벽난로도 사라졌어. 난로가 어디로 사라졌지? 다시 추워지고 있어. 그래, 성냥을 하나 더 켜보자. 소녀는 다시 성냥을 켰어. 이번에는 소녀의 눈앞에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와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 생겨났지. 와, 너무 맛있겠다. 하지만 이번에도 성냥 불은 오래가지 못했어. 성냥이 꺼지자 소녀는 추운 골목길에 홀로 앉아 있었지. 역시 다 소용없는 걸까? 그때 소녀의 머리 위로 별똥별이 지나갔어. 와, 별똥별이다! 소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말이 기억났지.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은 영원히 하느님 곁에 있고 싶어서란다. 할머니는 소녀를 무척이나 사랑했었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소녀는 할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성냥을 켰어. 성냥을 켜자 소녀의 눈앞에 할머니가 나타났지. 아이고, 우리 아가 잘 있었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성냥이 꺼지면 사라지실 건가요? 할머니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녀는 성냥을 계속 켜며 할머니를 바라봤어. 성냥을 켤수록 할머니는 더욱 선명해졌지. 할머니, 저도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할머니는 소녀를 보며 미소 짓고 말했어. 아가야, 이리 오렴. 소녀는 할머니 품에 안겼지. 그러자 소녀와 할머니는 하늘 높이 올라갔어. 소녀는 너무나도 기뻤어. 할머니, 마을이 너무 예쁘게 보여요. 더 이상 배도 고프지 않고 춥지도 않았지. 그렇게
소녀와 할머니는 높은 하늘의 별이 되었어. 다음 날 소녀는 골목길 땅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얘야, 일어나 보렴. 소녀는 결국 움직이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 그렇게 별이 된 소녀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점차 잊혀져 갔어. 하지만 배도 고프지 않고 춥지도 않은 하늘에서 소녀는 할머니와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냈지. 내 이야기 어땠어? 너무 슬픈 이야기였지만 할머니를 만난 소녀는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겠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안녕, 오늘은 곰이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그럼 시작. 한마을에 외톨이로 자란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은 형제도 친구도 없었기에 항상 외로웠죠. 놀 수 있는 친구가 없어. 심심했던 소년은 동네에 있던 큰 나무와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나무도 소년이 좋았어요. 소년은 나무의 튼튼한 가지에 줄을 매 그네를 탔습니다. 나무의 가지는 참 튼튼하구나. 가을이 되면 나무의 열매도 따서 먹고 즐겁게 함께 놀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소년은 자라났습니다. 자라면서 소년이 나무를 찾아오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나무는 조금씩 쓸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훌쩍 큰 소년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도 기뻐서 소년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우리 예전처럼 열매를 먹으면서 놀자. 하지만 소년은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이미 열매 먹으며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몇 마디를 나누기는 했지만 같이 긴 시간을 놀지는 못하고 소년은 떠났습니다. 소년은 더 자라 멋진 청년이 되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예전처럼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나무야, 나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서 일을 해야 해.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난 돈이 없어.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에 달린 열매를 따서 팔면 돈이 될 거야. 소년은 나무에 달린 열매를 가져가 팔아 돈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어른이 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반가워하며 소년을 맞이했어요. 우리 예전처럼 가지에 매달려 그네 타기 할까? 그러나 소년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난 이제 그네를 타기엔 너무 무거워. 소년은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해. 그런데 나는 집이 없어서 문제야. 그럼 내 가지를 베어가서 집을 지으렴.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모두 가져가서 집을 지었습니다. 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아저씨가 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정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나무야, 난 너무 슬퍼서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어. 아저씨가 된 소년은 슬픈 표정으로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덤덤한 표정으로 아저씨가 된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베어가서 튼튼한 배를 만들어 떠나렴. 아저씨가 된 소년은 나무의 몸통으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 소년은 이제는 노인이 되어 돌아왔어요. 나는 이제 너무 피곤하구나. 쉴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내 옆에서 쉬어. 나에게는 이제 밑둥밖에 없으니 여기 기대서 쉬면 되겠구나. 노인이 된 옛날의 소년은 그루터기에 기대어 앉았어요. 나무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소년과 함께한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나무의 그루터기에 기대어 즐거운 꿈을 꾸었습니다. 나무는 소년이 자신에게 기대어 잠든 것이 좋아서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내 이야기 어땠어?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란 걸 알겠지? 어린 왕자. 안녕, 오늘은 보리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그럼 시작. 비행기가 고장나 사하라 사막에 원치 않게 착륙한 비행사가 있었어. 이 비행사는 원래 화가를 꿈꾸던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가 그린 그림을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 그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그렸지. 그런데 어른들은 그저 모자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이지. 대신 역사, 문법, 수학을 공부하는 게 나을 거라고 말했어. 아무도 그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해서 화가를 포기하고 비행사가 된 거야. 그런데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그는 한 소년을 만나. 그 소년은 대뜸 말했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조종사는 양을 그리는데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모자라고 생각한 보아뱀을 그려줬지. 이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잖아. 뱀은 위험해. 싫어. 양을 그릴 자신이 없었던 조종사는 대신 상자를 그려줬어. 양은 이 안에 있어. 그러자 소년의 얼굴이 환해졌어.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이렇게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지. 어린 왕자는 자신의 몸보다 조금 클 뿐인 아주 작은 별에서 왔다고 했어. 나는 어느 날 해가 지는 걸 43번이나 보았어. 조종사는 그 별을 B611이라고 이름 붙였지. 그 별에는 어느 날 날아온 씨앗으로부터 태어난 장미가 있었어. 바람이 불면 바람막이를 해줘야 하는 까다로운 친구였지. 하지만 그의 별에서는 별다른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냈어. 까다롭고 가시가 4개나 있는 장미였지만 그의 별이 친구로 인해 향기로 뒤덮일 수 있었지. 어린 왕자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여행을 떠났어. 첫 번째 별에 도착했더니 옥자에 앉아있는 왕이 있었어. 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왕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했지. 어린 왕자는 졸음이 밀려와 하품을 했어. 하품을 금지하노라. 하지만 피곤하고 졸려서 하품을 참을 수 없네요. 그렇다면 하품을 하도록 하라. 왕은 뭐든 자기 말이 지켜지는 걸 원했기 때문에 어린 왕자가 하는 행동을 모두 명령 내렸지. 어린 왕자가 별을 떠나올 때도 왕은 뒤에 대고 외쳤어. 너를 나의 대사로 임명하노라. 두 번째 별은 허영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 어린 왕자가 도착하자 그가 외쳤지. 아, 나를 존경하기 위해 찾아온 방문자구나. 존경이 뭐죠? 존경은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겼고 부자고 똑똑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밖에 없는데. 어린 왕자는 자신이 아저씨를 존경한다는 사실과 아저씨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리며 별을 떠났어.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있었어. 뭐 하세요? 술 마신다. 왜 술을 마셔요? 잊기 위해서. 뭐를요? 부끄러움을.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어린 왕자는 난처해져서 그 별도 떠났어. 네 번째 별에는 사업가가 있었어. 너무 바쁜 사업가는 어린 왕자를 아는 채도 하지 않았지. 22 더하기 6은 28 다시 5을 더하면 31 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 뭐가 5억이에요? 하늘에 반짝이는 것들. 아, 별말이군요. 그걸 왜 세요? 내가 계산한 걸 종이에 적고 은행에 맡기면 내 것이 되는 거야. 별을 어떻게 가지지? 어린 왕자는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별을 떠났어. 다섯째 별은 가장 작은 별이었어.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밖에 없었지. 1분마다 한 번씩 별이 도니 쉴 새 없이 가로등을 켜고 끄는 일을 반복해야 했어. 아무도 없는데 왜 불을 켜고 끄지? 그래도 저 사람의 행동은 의미 있는 일이야. 어린 왕자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지만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 별이 너무 작아 둘이 서 있을 수 없었거든. 여섯 번째 별에는 학자가 살고 있었어. 난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산과 강, 도시와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연구하는 사람이지. 와, 멋져요. 그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시겠네요? 그렇진 않단다. 탐험가가 가져온 증거를 우리는 기록할 뿐이야. 그럼 나의 장미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겠네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일시적인 존재거든. 어린 왕자는 문득 두고 온 꽃이 생각나 별을 떠나려고 마음먹었어. 지구라는 별에 가봐. 무척 아름답거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찾은 7번째 별이 지구가 된 거야.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컸지. 지구에서는 뱀과 꽃잎이 석장뿐인 꽃 그리고 장미꽃을 만났어. 어린 왕자는 자신의 장미꽃이 전부인 줄 알았었어. 그런데 5,000송이도 넘게 피어있는 장미를 보자 놀랐어. 그리고는 여우를 만났지. 이리 와서 나랑 놀자. 나는 외롭고 슬프단다. 나는 너와 놀 수 없어. 길들여져 있지 않으니까. 길들인다는 게 뭐야?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것들과 다른 나만의 기억을 같이 가지는 존재지. 수천 송이의 장미 중에서도 나만의 장미가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노란 밀밭만 봐도 너의 머리카락을 생각하게 될 거야.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하면 돼? 참을성이 있어야 해. 우선 옆에 앉아 있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가까이 앉게 될 거야. 길들여지면 네가 오는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나는 행복해지게 될 거야. 어린 왕자는 자신이 두고 온 장미를 생각했어. 그가 물을 주고 바람막이를 해준 장미꽃은 특별하게 길들여진 꽃이었지.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네가 시간을 들여 길들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서 외로운 거야. 어린 왕자는 철도 직원과 장사꾼을 만나고 다시 조종사에게 돌아갔어. 그리고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지. 사막의 뱀을 만난 어린 왕자는 뱀에게 자신의 별로 데려가 달라고 했어. 그리고는 자신의 별로 돌아갔단다. 조종사도 비행기를 고쳐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지. 하지만 조종사는 어린 왕자의 말들을 잊히지 않았어. 그렇게 그 둘은 특별한 길들여짐으로 서로를 오래 생각하게 되었어. 내 이야기 어땠어? 이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길들여진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겠지?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나를 또 찾아와줘. 안녕!